내일이 바로 22대 총선 본투표 당일입니다. 여야 모두 마지막 스퍼트를 올릴 텐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 판세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한병도 민주당 선대위 전략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네. 표정이 좋으십니다. 그런가요? 예. 네. 활기찬 아침을 시작하려고 예. 기분이 좋습니다. 예. 이 단순히 활기찬 아침 때문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내일 총선의 전망이 네. 더불어민주당 괜찮다, 네. 이길 수 있다, 네. 해볼 만하다. 네. 요 전망이 표정에 나타난 것 같아요. 제가. 예, 뭐 여러 지표가 사실 그렇습니다. 예. 사전 투표율이 역대 총선 예. 31.28%를 했고요. 그리고 또 재외국민 투표율도 아주 높습니다. 예. 그러면 투표율 흐름이 계속 높을 거라고 예상이 들고 요 정도의 분위기 그리고 저희들이 확인한 건 저변에는 이번에는 견제와 균형, 정권 예. 심판에 대한 여론이 높다는 걸 예. 뭐 여러 수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씩 보죠. 네, 사전 투표율 굉장히 높았잖아요. 네네. 이건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일반적으로 이제까지는 투표율 높으면 특히 네.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지금의 민주당 계열에 유리하고 뭐 투표율이 좀 낮으면 보수 정당이 유리하고 뭐 그런 일종의 통념 아닌 통념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게 작동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작동을 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를 들어서 호남 그리고 수도권이 높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21대 총선 대비 무려 5.7%나 상승을 했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좀 그 전통적으로 민주당 우세가 자주 있었던 지역이고 호남은 또 호남은 전통적으로 높고 하는 곳에서 투표율이 올라가는 것은 심판에 대한 열기가 반영이 됐다. 그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수치 자체를 굉장히 의미 있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네. 그동안 보수 정당에서 네. 사전 투표를 좀 제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엔 네. 우리도 사전 투표 하라고 유권자들 많이 독려했어. 그래서 우리 지지자들도 사전 투표 통해서 뭉치기 시작한 거야.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던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그건 지금 대구 경북 같은 경우 사전 투표율은 낮습니다. 물론 이것은 좀 일반적인 흐름이기도 한데 호고영절하는 거. 호고영절하고 하는데 정말 국힘에서 그걸 집중을 했다면 그런 현상이 반영이 됐겠죠. 하지만 반영이 되지 않고 실제 사전 투표율이 증가한 것은 호남과 수도권이 많이 증가를 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막판 되니까 다들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우리 유권자들이 지금 숨어 있어서 그렇지 더 나올 거야 뭐 샤이를 많이 붙이잖아요. 네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여론조사 수치에 나타나지 않는 여론조사에 답하지 않는 이 보수층들이 본투표장에 나올 거다. 샤이 보수 얘기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병도 위원장은 샤이 진보 얘기하던데 얘기하셨던데 그 부분은 어떤 의미예요? 동시에 존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남권 같은 경우 특히 부울경 같은 경우는 사이 민주도 많이 존재를 합니다. 분위기가 여당에게 더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민주당 지지자라는 거를 대놓고 밝히기 그런 어려운 현상이 나타나죠. 그런데 그 전에 여론조사를 해보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정 부정층이 이 가장 높은 게 호남, 그다음에 수도권, 그다음에 부울경입니다. 그래요? 정권 그 수치가요? 3월 4주차 마지막 갤럽 여론조사도 보면 세 번째로 정권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층이 이 부울경이 가장 많습니다. 그것은 샤이 민주도 상당히 존재를 한다고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그것은 이제 선거가 막 시작이 되면 양당 결집 현상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날 겁니다. 그 얘기는 대통령 부정평가증의 수치에 비해서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라든지 후보 지지도가 덜 나오는 부분 그거는 이제 샤의 민주 진보 세력이라고 이렇게 계산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다가오면서 부울경에서 저희들은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합 지역이 부울경에서 확대되고 있는 걸 수치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 저도 그래서 부울경을 전략 지역으로 꼽았는데 좀 하루 남았지만 부울경에 집중하고 후보자들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말씀 하셨으니까 부울경 얘기 좀 해보죠. 부울경에 지난 총선에서 부산에서 3석 정도 얻으셨죠? 민주당이. 부울경 전체라면 몇 석이었죠?
저희들이 지금 갑자기 부자 수는 안 되는 거로 네네,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김해에서 2석하니까 한 6, 7석 정도 되는 네네, 거로 저도 네. 정확히 모르겠지만 네네. 부산에 3석이고 네. 이번은 어느 정도 전망하세요? 저희들은 이제 기존 예. 의석수 확보를 예. 목표로 하고 있지만 예. 최근의 여론의 변화는 그 이상도 기대를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부울경은 국민의힘도 이번에 전략 지역이라고 해서 네. 총선 중진 재배치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부울경이잖아요. 특히 이제 네. 낙동강 벨트에 네. 뭐 김태호 전 지사, 조혜진 의원, 서병수 전 시장, 그러니까 거물급들 국민의힘이 동원할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거물급들을 낙동강 벨트에 투입을 했는데 네. 어떻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낙동강 벨트 사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세요? 일단 거물급들을 재배치한 것은 저는 전략적 미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요? 각 지역별 예를 들어서 예. 자기 지역은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은요. 예. 그 각종 단체 모임 예. 그분들과 축구를 하면서 땀을 흘리고 민원이 있으면 해결하고 지역구 의원이 강세는 그런 강세입니다. 그렇긴 그래서 하죠. 예. 그 지역민들과 예. 함께 땀 흘리면서 바닥부터 그럼요. 바닥을 다지는 그게 단계가-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유명 인사를 투입을 해도 그 지역구 의원이 강세인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럽니다. 예. 그럼 지역구 막 바꾸면요. 그 지역 유권자들 기분 나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오히려 네. 이제 바닥 조직이 잘 돌아가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낙동강 벨트를 사수할 수 있다. 뭐 기존에 분명히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더해서 부울경에 몇 석을 더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는 뭐세요? 왜 부울경 쪽에서 정권 심판론 분위기가 아까 높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된다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전략 단위에서 여러 분석을 하는데요. 일단 정권 심판론에 대한 여론이 아주 높은데 예. 저희들 개별 후보군의 경쟁력이 총선이 가까우면서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해운대 갑이나 다른 여러 지역들도 예.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아주 불리한 지역이었는데 해운대가 뭐 최근에는 그렇죠. 예. 뭐 좀 해볼 만하다. 뭐 또 현재 부산 시당위원장이라든지 배재정 의원이라든지 열심히 좀 더 노력하면 예. 좀 가능성도 보이는 이런 것들이 보여서 그렇게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혹시 엑스포 유치 실패의 여진이 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모든 이슈들이 그래요? 사람들은 예. 이슈가 이슈를 덮고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총선이나 이런 때 되면 예. 그런 이슈가 다시 올라오고요. 그리고 저는 대통령께서도 왜 부산 가서 투표를 하셨는지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 그런 게 전략적 오히려 미스라고 저는 보시는 겁니까? 오히려 역작용으로 잘 할 수가 있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현안 예. 이런 게 있을 때 의미를 부여해서 대통령 일정은 짜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사전 투표라는 행위를 예. 갑자기 부산에 가서 한다? 그것도 혼자 가서 하신다? 네. 그걸 부산 시민들이 대통령이 오셨으니까 그래 여당 찍어야지 힘을 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정치적 행위로 보면 예. 오히려 반작용도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은 예.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부산에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대통령의 사전 투표를 부산에 사는 거로 일정을 짰을지 모르겠으나 예, 원하는 효과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거다 이런 얘기신 그렇습니다. 너무 뜬금없잖아요. 거예요? 왜 부산입니까? 그렇구나. 서울을 놔두고. 예. 아니 왜 민주당에서 막 관건 선거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셨잖아요. 그래서 관권 선거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저희 예. 관권 심판위원회에서도 예. 그래서 대통령을 대통령에 대한 예.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있고 고발 예. 조치를 하는 겁니다. 이 관건 선거라고 하면 효과가 나타나야 될 건데 오히려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거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지금. 국민들께서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높으면 예. 그런 것들이 당연히 효과로 나타나겠지만 예. 국정 부정층이 이렇게 많고 높은데 예. 그런 행위 자체가 그 지표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어찌 도움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이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호남, 그다음에 인천, 경기 다음에 세 번째로 부울경이 높다고 말씀하신 그 내용은요. 네. 저희가 3월 4주차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나온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지난 3월 26일에서 28일 한국갤럽 자체 조사고요.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했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네. 전체 판세 좀 보죠. 네. 일단 전체 투표율은 얼마나 예상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뭐 저번에 66.2%였는데 예. 사전 투표율을 보면 예. 66.2%는 넘기겠다.
근데 많은 이 분석가들께서 70%를 넘기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보통 총선에서 70%를 넘기는 건 대단히 기존 수치를 보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요. 저는 한 67%에서 70% 사이는 이번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기대도 해봅니다. 역시 65% 이상이면은 민주당 지지층 정권 심판론을 부르짖는 유권자들 분노 투표 이게 결집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60%, 62%, 65, 67, 70% 이 투표율에 따라서 의석수 확보에 대한 변화도 있을 거라고 그렇게 그 프로테이제 맞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또 반대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이제 민주당이 특히 이제 조국혁신당까지 해서 200석 가까이 얻게 되면 국정 운영이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한 보수 유권자들도 결집할 거다. 그래서 투표율 높아도 국민의힘에게 나쁠 거 없다. 이런 분석도 전혀 반대 분석하던데 어떻습니까? 그 분석은. 그러니까 이제 좀 쉽게 정리하자면 분위 파악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은 이 그 여론이나 이런 분석을 해보면 부정층이 아주 높습니다. 부정층이 높기 때문에 이 이제 그쪽에서는 다수 의석을 얻으면 국정 운영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국민들은 견제와 균형을 맞춰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미 지켜보신 것이 주요 민생 법안에 대해서도 지금 대통령이 거부권을 몇 개를 행사하셨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오히려 야당의 어떤 독주가 아니고 정권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독주로 판단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은 잘 먹히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체 의석수를 얼마나 예상하고 계세요? 저희들은 151석을 목표로 순항하고 있다. 긍정적인 여러 지표와 분위기들이 감지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151석 그러니까 과반 말씀하신 거잖아요. 과반이 목표라는 말씀이신데 어제 다른 인터뷰 보니까 153석 플러스 알파라고 말씀하셔서 이 153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초기 선거 분석을 1차 할 때 1 지역구 130석에서 40석 이야기를 하고 비례를 한 13석 플러스 알파를 했는데 최대치를 잡아서 그때 당시에 처음에 153 플러스 알파가 지금도 이야기되는 거고요. 그것은 의미는 143에서 153을 이야기를 했던 건데 정확한 목표치는 151석 최소 견제의 의석수 이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제가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한 전국적으로 한 50개 정도, 그냥 50개 정도가 격전지다라는 거에는 양당 대표가 비슷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제 한동훈 위원장 얘기 들어보니까 두 자릿수 지역에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말이 맞으면 그래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서 격전지 50개 중에서 반 이상을 국민의힘에 가져가면 그럼 이게 승패가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이제 국힘 주장대로 골든 크로스는 저는 이제 당연히 선거 이틀 전날 그 이야기 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요? 선거를 이틀 앞두고 이 어렵다고만 하면은 안 되고 그래서 골든 클로스 이야기 할 거고요. 아마 이제 오늘쯤 되면 이제 위기가 같이 나올 겁니다. 조금만 투표를 하면 아마 이제 오늘 보시면 국민의힘에서는 문자, 카톡 각 지역구에 지침도 내리고 전체적으로 집중한 어떤 선거 운동을 할 텐데요.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투표장에 조금만 나오면 이길 수 있다라는 그 전략적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거지 저희들 분석은 어느 곳에서도 골든 크로스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일종의 보수 지지층들을 투표 포기하지 않고 투표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일종의 허장성세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뭐 기본적인 전략이죠. 그리고 뭐 예상이 됐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정 운영의 부정층이 높다고 하신 언급, 그거 관련해서도 제가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한국갤럽조사 요거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골든크로스 얘기를 하긴 하는데 뭐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이나 예를 들면 그런 경우에들은 좀 더 읍소 전략도 하고 있잖아요. 최소한의 저지선만은 우리가 확보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언급들을 좀 하고 있는데 그 전략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제 개별 후보들은 현장에서 느낌이 오죠. 그래요? 뛰어 보면 이거 여론이 심상치 않다 이런 걸 이제 느끼니까 그 각 개별 후보 입장에서는 현장의 느낌을 그대로 특히 후보자들은 그런 느낌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현장과 지도부 간에 약간의 괴리
가 있는 발언들이 여러 차례 목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장의 목소리가 더 지도부보다 현장의 목소리가 현실을 파악하고 있는 게 이런 취지시군요. 그렇네요. 그런데요, 어제 한동훈 위원장 언급도 그렇고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야당이 정권을 견제하는 건 당연한 건데 지금 야당은 총선을 대승하면 견제를 넘어서서 아예 뒤엎으려고 한다 이런 취지의 언급들을 하거든요. 그 아마 조국 혁신당 쪽에서 뭐 개헌, 뭐 탄핵, 뭐 특검법 이 얘기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아마 저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말씀드리면 윤지혁 원내대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개헌과 탄핵 저주는 달라. 회초리가 새몽둥이가 대선 돼서 내맞은 소가 쓰러지면 밭은 누가 갈고 농사는 어떻게 짓겠냐. 뭐 요 얘기 하던데. 그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윤재욱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건 절박함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좀 이상한 게 저희들이 언제 탄핵 얘기를 했습니까? 탄핵 얘기를 야당에서는 단 한 차례라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특히 민주당에서는 그랬고요. 그런데 그건 오히려 도둑이 좀 재발저린다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여당 원내대표께서는 지금 제가 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국민들께서는 등이 가려우신데 여당의 대응을 보면 자꾸 발가락을 긋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민생 현장과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다. 그래서 등이 가렵다고 하는데 집권 여당은 쓸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너무 다양합니다. 이런 걸 실제 실행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여당으로서는 현재 국민들의 그런 요구 이런 것들을 이야기라고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 게 오히려 선거운동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언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그 얘기했어요. 만약에 개헌 저지선을 범야권이 확보를 하면 개헌에서 사면권 행사를 대통령에게서 국회로 가지고 가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가 국회를 통해서 셀프 사면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막아주십시오. 이런 얘기했거든요. 고 한동훈 위원장의 언급과 미래에 대한 예측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요? 어떻게 사면을 한다는 거지. 대통령이 아닌데 쉽게 어떻게 그러니까 개헌을 한다는 얘기죠. 개헌을 통해서 스스로 사면을 하겠다. 개헌을 해서 사면권을 대통령에서 국회로 가져와서 할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이. 그건 너무 과한 해석이고요. 이제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걸 보면 좀 급하긴 급하구나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런 상황이 세면요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민생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한병도 선대위 전략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